안녕하세요. JD드 월드입니다. 은행들의 실적이 계속 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 속에서 많은 주가들이 떨어진 상태에서 기회를 엿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3대 지수는 다시 한 번 더 꼬꾸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다시 한 번 더 전기차 종목들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루시드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사우디 형께서는 최근에 루시드 공매도 비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숏스키즈를 외치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다가 2023년은 루시드에게 굉장히 원더풀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그레이트 퓨처가 될 거라고 굉장히 희망찬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우디 형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애플이 루시드랑 기아랑 토킹을 하고 있다라고 현재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지금은 많은 종목들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많은 주주 여러분들은 서프라이즈한 무언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루시드가 내놓은 첫 번째 모델이 루시드 에어라는 고급 세단이고, 이 전기차 고급 세단이 많이 팔릴 만한 메인 타겟은 중동 지역과 중국이 될 것입니다. 현재 사우디를 중심으로 루시드 에어가 생산이 될 것이고, 바레인을 비롯해서 많은 중동 국가에 루시드 에어의 수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렇다면 2025년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의 수많은 부자 형들이 루시드 에어를 과연 기존 럭셔리 내연기관 차보다 매력적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루시드의 럭셔리 시장의 성공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현재 사우디가 밀어붙이고 있는 루시드 에어, 과연 중동 지역에서 먹힐지, 점점 더 많은 루시드 에어가 딜리버리가 되고 있으면서, 그리고 루시드 애리조나 공장의 외부 모습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부 모습만 다진다라면 2024년부터 물량이 이곳에서 바로 터져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생산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졌더라면 이번 연도는 딜리버리 이쪽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아슬아슬하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빈살만 형이 루시드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어느 정도 루시드에게도 영향을 줄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많은 전기차 기업들과 가격 경쟁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루시드는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가격 싸움에 들어갈 때 꿋꿋하게 럭셔리 마켓을 반드시 점유해야 될 것이고, 제가 이번에 중동 지역에 가보니까 이 중동 형들의 소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서 우버를 불렀더니 차가 그냥 렉서스가 옵니다. 수많은 슈퍼카, 수많은 럭셔리 자동차가 엄청나게 많이 보였고, 결국 중동 형들의 럭셔리 자동차 구매 파워력은 엄청나다라는 것을 저는 제 두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럭셔리 자동차 하면 중동뿐만 아니라 중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전기차 기업들도 럭셔리 전기차 세단을 계속해서 내놓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루시드가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럭셔리 카뿐만 아니라 수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중국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루시드 사우디 공장을 중심으로 중동 지역에서 루시드 에어를 노리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루시드 에어를 수출하면서 이 마켓에서 엄청난 매출을 일으켜야지 그래비티로 이어질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북미 시장과 유럽 시장에 조금 더 저렴한 전기차를 대량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팅의 방향성은 이거일 것입니다.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시장에서 루시드 에어가 먹힐 것인가?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는 중국에서 럭셔리 전기차 루시드 에어가 자국 브랜드를 박살낼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루시드 에어가 중동 시장을 먹고 중국의 자국 브랜드 럭셔리 전기차를 충분히 박살낼 수 있다는 것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결국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시는 애널리스트 여러분들은 루시드의 기술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루시드 매수를 날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25불에서는 반드시 반등을 줬는데 이번에는 25불이 깨지면서 현재 16달러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전히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큰 것이 맞습니다. 사실 스타트업 기업들 중에서 리스크가 없는 기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언론 매체에서 리비안의 아마존 딜리버리 밴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하였고 현재 상용차와 승용차를 동시에 처음부터 이렇게 진입하는 기업은 리비안이 유일할 것입니다. 2019년에 아마존이 리비안으로부터 딜리버리 밴 10만 대 주문을 넣으면서 세상에 리비안은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아직까지 리비안이 아마존의 모든 거점에 딜리버리 밴을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다 채워지는 날이 온다라면 그에 걸맞는 엄청난 매출 상승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월가에서는 리비안의 생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비안의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존은 분기마다 리비안 투자에서 엄청난 손실을 만들어내고 있고 사실 아마존이 리비안에게만 딜리버리 밴을 주문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기업들에게도 딜리버리 밴을 주문했기 때문에 리비안 역시나 아마존 딜리버리 밴 시스템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고 결국 다른 나라 물류 회사들과 결국 다른 나라 이커머스 회사들과 계약을 따낼 수만 있다라면 이 밸류에이션 가치가 일반 승용차 기업들이랑은 다르게 매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리비안이 내놓은 아로네스 SUV 전기차를 조금 살펴보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리비안 아로네스가 왜 최고의 베스트 전기 SUV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전기차 SUV를 구매를 한다. 그러면 살만한 차, 탈만한 차가 리비안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이고 픽업 트럭 역시나 현재 북미 시장에서 보이는 거 리비안 아니면 포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전기차 픽업 트럭 베스트 차량은 아론티가 되는 것이고 지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2019년, 2020년에 이미 공개를 하였습니다. 프로토타입부터 컨셉 차량까지. 하지만 양산돼서 판매 차량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여전히 픽업 트럭과 SUV 분야에서 탈만한 전기차는 리비안이 굉장히 강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기 픽업 트럭이 많지 않은 이 순간에 리비안은 기회입니다. 이때 전기차 점유율을 계속해서 높여 나가야 될 것이고 리비안의 아로네스도 가격대만 본다라면 럭셔리 세그먼트이기 때문에 사실 테슬라도 럭셔리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스타트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밴, 상용차를 포함해서 아로네스, 아론티 3개의 모델에서 엄청난 물량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연도도 엄청난 물량을 뽑아낼 수 있을지 그것이 가능하다면 가장 빨리 흑자 전환으로 돌아서는 전기차 스타트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